안녕하세요. 메타코칭TV 코치 김재원, 김장학입니다. 코치님, 오늘은 이제 아이가 질문을 한 거예요. 아이가 복습이 중요한지는 이제 알겠대요. 근데 복습을 어떻게 해요? 선생님 말씀 다 해야 돼요? 그 시간 너무 오래 걸려요. 다 어떻게 해요? 아이들이 복습이 중요한지 잘 압니다. 하지만 안 한다는 게 문제죠. 안 한다는 게 문제죠. 네. 그리고 복습이 공부를 잘하는 매우 중요한 비결이라는 것도 다 알아요. 그런데 안 해요.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습관이 안 들었다. 그거는 이제 아이들은 귀차니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.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. 두 번째 문제는 뭔지 모른다. 뭔지 모른다. 맞아요. 네. 복습 어떻게 하는 거예요? 네. 선생님 말씀 그거 하는 거예요? 뭐 이래요. 어떻게 해야 돼요? 그 복습의 정의를 내리기 전에 조금 우리가 전제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. 어떤 전제를 제가 좀 드리고 싶냐면,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을 우리가 흔히 공신이라고 합니다. 무슨 뜻인지 아시죠? 네. 공부를 신나게. 맞아요. 공부를 신나게 내 공부의 주인이 돼서 하는 사람, 혹은 자기주도 학습, 또 다른 의미도 있어요. 메타인지 능력이 좋은,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. 공신에는 바로 그런 네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. 바로 공신들은 공부를 신나게 하고 자기주도 학습 습관이 들었고 메타인지가 좋고 또 자기 공부의 주인이 돼서 하는 그 아이들은 복습을 뭐라고 생각하느냐, 이거부터 먼저 정의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달라요? 네. 뭐예요? 뭐라고 일반적인 아이들은 리뷰라고 이야기하죠. 다시 보기. 그런데 얼마나 다시 보는 게 힘들고 귀찮고 하겠어요. 정의를 바꿔야 되는데요. 그 공신들은 이렇게 생각한대요. 뭐라고? 배운 내용 꺼내보기라고 정의를 내린대요. 8글자네요. 네. 배운 내용 꺼내보기. 그럼 궁금한 게 있죠? 꺼내보는 게 도대체 뭐지? 자, 지식이 들어왔어요. 그 들어온 것을 들어온 대로 놔두지 않고 꺼내보는 거예요. 사용해보고 적용해보고 어쨌든 뭔가 응용해보고 뭔가 하는 건데요. 제가 8가지 방법을 제시해 드릴게요. 첫 번째는 뭐냐면 설명해보는 겁니다. 설명하기. 내가 나에게 할 수도 있고 남에게도 할 수 있겠죠? 두 번째는 가르쳐보는 거예요. 가르쳐보기. 친구들을 가르치면 아주 좋은 방법인데요. 그래서 누군가를 가르칠 때 가장 큰 수혜자는 나 자신이다 라는 얘기가 있죠. 세 번째는 질문하기예요. 네 번째는 그 질문에 대해서 서로 답을 주고받는 것을 토론이라고 하죠. 네. 토론하기. 다섯 번째는 글로 한번 써보는 겁니다. 글쓰기.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다른 지식과 연결해보는 거예요. 연결해보기.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내 삶에 적용해보는 거예요. 실천해보는 거. 실천해보기.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. 그래서 시험을 보는 것은요, 꺼내보는 최고의 작업이에요. 그래서 그런 문제만 풀어보고 해도 이렇게 지식이 내 것으로 훨씬 더 많이 들어온다라는 연구가 있어요. 자, 복습은 뭐냐면 단순히 다시 보는 게 아니에요. 내가 꺼내보고 사용해보고 응용해보고 적용해보고 연결해보고 누군가에게 설명하거나 가르쳐보거나 이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. 복습의 정의를 먼저 바꿔야 된다. 배운 내용 꺼내보기다. 그러면 좋은 방법 한 가지를 좀 설명을 해본다면 내가 복습을 한다는 것은 뭔가를 읽었거나 경험했거나 수업을 들었던 걸 말하겠죠. 그걸 전제로 하겠죠.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대부분 학교나 학원이나 인강 등에서 선생님으로부터 수업을 듣습니다. 그 들은 내용에 대해서 꺼내보는 거예요. 근데 꺼내보는 방법 가운데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제약을 조금 덜 받는 방법이 뭐냐면 어떤 뭐 백지든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줄 노트든 그 노트에다가 한번 안 보고 꺼내서 써보는 겁니다. 너무 두려울 것 같아요. 왜냐면 하나도 못 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지식은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. 설명할 수
있는 지식과 설명할 수 없는 지식이 있어요. 내가 꺼내서 써봤어요. 그때 꺼내서 쓴 것만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돼요. 좌절스러운. 이게 정말 말은 쉬운데요. 말은 쉬운데 이게 네. 어떻게 하면 근데 이제 그냥 백지 주고 너 써봐 이렇게 하면 네. 잘 이게 연결고리가 잘 안 된 애들은 오히려 좌절감을 더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네. 내가 그걸 느끼는 게 중요해요. 내가 수업을 이렇게 잘 들었고 잘 이해했는데 막상 꺼내보려고 하니까 나오지 않네. 네. 사실 그것만 알아도 굉장히 큰 소득이에요.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기억이 안 났던 걸 잘 모르겠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? 다시 내용을 보면서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써보는 거예요. 그 방법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네. 기억해서 이렇게 처음에 안 보고 쓰는 양이 점차 늘어나겠죠. 훈련이 된 정도에 따라서. 네네네. 근데 괜찮은 건 뭐냐면 완벽하게 몰라도 괜찮다는 거예요.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. 왜냐하면 그 학생에게만 희망이 있어요. 왜? 해결할 수 있으니까. 많이 몰라도 괜찮다는 거예요. 그래서 안 보고 써봐라. 그것이 복습이에요. 그러니까 배운 내용이 있으면은 내가 정말 잘 이해했네, 오늘 강의 너무 재밌어, 이렇게 끝나지 말고 한번 꺼내보게끔 하는 겁니다. 그러면 네. 배운 내용 복습이 다시 이제 정의를 내리면 네. 배운 내용 꺼내보기인데 네. 그 배운 내용 꺼내보는 목적이 네. 물론 뭐 내가 다 천재여가지고 막 이렇게 연결고리 막 잘 돼가지고 다 쓸 수 있으면 뭐 그거를 이제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잘 이해한 것 같은데 막상 써보려니 안 되네. 네. 이거를 내가 모르고 있었네. 이거를 깨닫는 거에 대한 그게 첫 번째죠. 첫 번째라는 네. 말씀이신 거죠. 복습을 하는 네. 이유가. 네네. 그래야 그것을 다시 해결할 수가 있겠죠. 네. 그렇군요. 네. 저는 그 포커스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. 내가 얼마나 잘 쓸 수 있냐? 으쓱하는 거에 복습을 좀 더 안 보고 쓰는 거에 대한 목적이 안 보고 써서 내가 많이 기억하면 내가 똑똑하구나 이거를 느끼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뭘 몰랐고 그거를 해결해야겠다. 그렇죠. 이거를 알 수 있는 게 이제 복습. 그걸 전문 용어로 네. 뭐라고 하죠? 메타인지 이렇게 얘기하죠? 네네. 그래서 아까 제가 전제를 공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메타인지 능력을 들은 겁니다. 네, 그렇군요. 자, 그러면 복습의 정의 잘 들으셨죠? 이것도 되게 유용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. 네, 저희는 예습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